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CJ 할 때만, CJ 자소서 이런 인강을 촬영을 할 때만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팬이 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제 식품 산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경쟁력이 있다 없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풀필먼트라던가 신선식품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팬데믹 이후라던가 이런 체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지원자라면 이쪽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니네는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비전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되셔야지 사실 이제 면접관들이 아 얘는 정말 좀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좋아하는 제일제당을 난 너무 좋아해요. 1강에서 제가 샘플 그 지원 동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막 애국심을 느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까지는 되셔야만 면접까지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는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당차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만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자소서는 당연히 그 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구분해 주셔야 하는 거. 이 부분은 인성검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소서 항목을 보다 보면 꼭 CJ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제 똑같은 게 있는데 항상 뭐 예를 들어 경험 하면 이제 괄호하고 뭐 학교, 동아리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써요. 인턴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제발 친구들과의 어떤 일화 아니면 제발 막 가족들과의 일화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배경이 학교나 아르바이트 이런 공적인 단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적인 얘기는 진짜 쓰지 마시고요. 공적인 얘기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좀 적응을 잘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적인 본인의 캐릭터는 조금 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면접 때 면접관들이 주변에서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할 때도 이왕이면 친구들이 말을 하는 나의 평가보다는 약간 아르바이트 할 때 동료들이 아니면 학교 교수님이 아니면 사장님이 말하는 나의 평가를 예시로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사적인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제안서.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정말 딱 제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자소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광고회사에서 일하셨던 분들 제일 잘 써요. 왜냐면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 그리고 대중들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광고거든요. 똑같아요. 면접도 자소서도 똑같아요. 이 기업이 원하는 니즈,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의 특성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원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PR, 제안서 나는 니네가 좋아가 아니라 나는 니네가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들을 내가 끌어갈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어.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너의 가치에 굉장히 공감해. 요 에피소드 그리고 요 툴 그 정도로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고초려는요. 무조건 순서가 있어요. 제발 자소서 쓰실 때 많은 분들이 막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막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이런 두 줄 쓰고 진도가 안 나가. 막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합격 자소서 보면서 막 따라 쓰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자소서는 절대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한 번에 막 벽부터 만들 수 있어요? 뼈대, 철골 구조부터 만들어야지 이게 탄탄할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항목 분석해드리고 항목에 맞는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어떤 걸 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세요 라고 제가 뼈대를 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
뼈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먼저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뼈대상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뭘 쓸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지? 하면서 뭐뭐함,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뼈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써내려가는 거죠. 근데 뼈대가 있으니까 써내려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거니까 편안하게 써야지. 그러면서 이 작업이 가장 짧아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써야 되거든요. 의식의 흐름대로 쓰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아니면 문장이 너무 길거나 좀 잘 안 읽히거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잘 읽히기 위해서 정리하는 작업, 교정하는 작업, 교열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가독성 좋게끔 글자 수 맞춰서 완성. 요게 삼고초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훨씬 더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가독성 좋은 자소서가 항상 이제 탄생이 되면 제일 좋은 게 요걸 주고 장창 씁니다. 주고 장창 써요. 다른 기업 자소서 쓰실 때도 똑같이 연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한번 따라 보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항목 분석. 제1제당도 마찬가지고요. CJ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대제목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1, 2, 3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따라서 쓰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항목 분석이라는 건 결국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1번은 상황을 얘기하고 2번은 과정을 얘기하고 3번은 결과를 얘기하라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과정이 빠지면 얘는 2번 소제목 자체를 안 썼네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맞춰서 아예 뼈대를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응용하는 거.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피소드, 그냥 가치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강점, 역량들을 딱 엑기스 필살기로 담은 딱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쓰시기 제일 편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에피소드를 만드셔서 이 항목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고 그냥 껴맞추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